주가 좀 빠졌다고 이렇게 또 에코프로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17년째 18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판가름을 내는 건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정말 우리나라 기자분들 잘 만들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라고 주가 좀 빠졌다고 이렇게 또 에코프로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올해의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죠. 이 에코프로를 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뉠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를 잡았더라도 언제 잡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기회에 좋은 시기에 잘 잡으셔가지고 자산 증식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기사 말대로 이렇게 포로가 돼버리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급상승을 보이는 주식이나 종목들은요, 보통은 이렇게 불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런 떡상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 종목은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많이 하는 나스닥 투자 ETF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뭐 종목이나 투자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의 문제이지 않나 라고 저는 봅니다. 이 투자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판가름을 내는 건 이 심리인 거죠. 우리 인간은 심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막 투자하고 나서 적당히 올랐을 때 우리는 팔면 되잖아요. 10만원 주고 샀는데 한 11만원 12만원 됐어. 그러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팝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먹을 수 있다는 이 욕심에 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나쁜 사람이라 못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릴 때는 더 사는 거잖아요. 우리 교과서, 투자 교과서 같은 데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쵸? 그래서 내려갈 때는 더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안 삽니다. 잘. 왜?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또는 더 내려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기회를 날려? 이런 공포 또는 욕심이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비싸면 또 우리는 안 사야 되잖아요. 고평가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삽니다. 왜 살까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서 뒤처질 것 같은 조바심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막 이렇게 쿵딱쿵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를 땐 오를 이유가 보이고 내릴 땐 더 내릴 이유가 보이는 거죠. 계속 이런 심리적인 굴레에 우리는 갇히기 십사항이고, 이런 거는 뭐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 거죠. 인간은 결국 욕심과 공포 앞에서 무한히 작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리를 어려워하는 거는요, 이건 개인의 능력과 뭐 잘났다 못났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뉴턴이라고 아시죠? 우리 엄청 뛰어난 물리학자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도 주식 때문에 돈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국에 남해 회사 사우스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영국 정부가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뉴턴도 이때 들어갔어요. 한 10,000원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근데 올라갈 때, 적당히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급등을 보였을 때 요 시점 정도에 뉴턴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원 정도에 들어가서 300원 정도에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측하시다시피 요때 팔았는데 주가가 출렁출렁 그랬다 쫙 올라갑니다. 이때 뉴턴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때 사서 100원에 사서 300원에 팔았으니까 됐네. 나는 돈 벌었네. 더 올라가더라도 뭐 난 돈 벌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때 파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때 팔아가지고 쫄보야, 더 올라가는데 역시 영국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라는 거는 어마무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듯이 제가 그렇듯이 뉴턴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요 시기에 결국 전 재산을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뭐 노후 말년에는 돈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뉴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뉴턴 같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심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심리를 이기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심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겨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심리는 원래 힘든 거야, 심리는 원래 이길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진짜 올라도 뭐 같고 내려도 뭐 같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 아마 대부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산 종목이 올라서 돈 벌고 팔았어요. 근데 내가 팔고 났는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이때 그래도 나는 얼마 정도 수익 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그게 눈에 아른거리고 뭐 주가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샀는데 막 내려가, 이러면은 뭐 더 내려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투자해서 기분이 유쾌하고 좋으려면요, 정확하게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기분 좋게 우리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을 우리는 원하고 있으니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투자를 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통을 받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투자를 한다. 아니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 시장을 떠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면 저는 투자 시장을 떠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17년째, 18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질 않아요. 고통을 피한다는 건 투자를 안 한다는 건데,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최근에 그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금 가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이게 크게 한 번에 큰 고통으로 오게 되는 거, 정말 고통 적금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만기에 폭발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시장을 또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투자 시장을 안 떠난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 속에 나는 있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 돈을 지키자니 투자에 스트레스가 있고, 투자를 안 하자니, 스트레스를 안 받자니 돈이 하락하는 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야, 인생은 원래 고단한 거라고 하더니 이래도 고단하고 저래도 고단하고, 정말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해야겠고,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줄이고 싶고 덜 느끼게 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쟁이처럼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어,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돈의 가치를 조금씩이라도 올리고 싶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할 때 제가 나름 찾은 절충안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낮으면 우리는 시장에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면 뭐가 좋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데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 그런 걱정을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투자를 하면요,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희망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나 이런 이슈가 되는 기업들, 예전에는 뭐 2차전지 뭐 많았었잖아요, 우리들. 그런 회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회사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현대제철, 장난 아닙니다. 다시 주가 한번 보십시오.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초조해지는 거고요. 초조해지니까 뭘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조할 때는 대부분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하지 않는 판단, 원래 내가 하지 않던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야 덜 초조하고 실수를 적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ETF만 하는 거죠. 그것도 ETF도 타이밍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없어서 분할 매수하고 적당한 시기를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할 매수하고 기다린다는 투자 행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는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과는 큰 차이를 보지 않는다. 또 제가 목표 수익률이 워낙에 귀염둥이여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투자하면 스트레스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 종목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수익 면에서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인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것이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할 것이냐. 투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이걸로 뭐 좀 만들어내 봐야지라는 포부가 있는 분과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그냥 투자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정도만 방지하면 돼 라는 사람은 둘 다 투자라는 걸 하지만 목적이 확연히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후자인 사람인 거죠. 돈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내 돈은 방어만 잘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그 방어만 잘하자는 시장에 투자한다는 이 자체가요, 그렇게 사실 재테크의 성과가 나쁘지 않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재테크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유튜브로 자기 재테크를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QQQ 나스닥 ETF입니다. 이것만 계속 투자한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쁘게 잘 올렸더라고요. 보기 편하게. 요거 한번 보시면 아, ETF만 투자해도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을 번다는 건 원래 쉬운 건가요? 아니죠. 원래 고단하고 원래 어려운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간간히 좀 쉽게 돈을 버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죠. 근데 그 일부의 사례들이 일반화되면 안 됩니다. 그게 잘 된 사례만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래 돈을 번다는 건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돈은 자본주의에서 우상향하는 쪽에 넣어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이게 1순위가 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전업 투자자가 되더라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 돈을 지키는 수단 일환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고, 진짜 돈을 버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오래도록 꾸준히 돈을 잘 버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서 소비를 조절해 나가면서 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에서 저는 현실성 있는 부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누구보다 타인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탐하게 된다면 그 인생 결코 순탄치 않을 거고, 그 끝은 뭐 불보듯 뻔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그에 맞춰 정돈된 삶을 살아가자. 그게 진짜 능력이다. 돈 많고 불행한 사람보다 적당한 경제력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심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맞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가장 큰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